지금 지구 반대편의 유럽과 중동에서는 우리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거대하고 조용한 질서의 재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평화가 당연한 권리라고 믿어왔지만 역사는 단 한순간도 조용했던 적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유럽의 하늘을 뒤덮고 중동의 복잡한 갈등이 다시 타오르면서 전 세계는 급격하게 재무장화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이 세계 안보의 중심이자 핵심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지 냉철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거의 강대국들이 무기 체계를 독점하던 시대는 저물고 이제는 누가 더 현실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가가 국가의 생존을 결정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1950년부터 멈추지 않는 전쟁의 위기 속에서 오직 생존을 위해 스스로의 힘을 길러왔습니다.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민간 기업들이 방산 분야를 외면할 때도 국가는 주도적으로 이 산업이라는 거대한 뿌리를 심고 가꾸어 왔습니다. 현대로템의 전차 생산과 LIG 넥스원의 유도 미사일 기술은 바로 그러한 국가적 절박함이 낳은 결과물입니다. 수십 년간 묵묵히 쌓아온 기술력은 이제 전 세계가 전쟁의 공포 속에서 갈망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대안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냉혹한 현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역사는 늘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지만 생존 전략은 언제나 새로운 곳에서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유럽 국가들은 전시 상태에 준하는 위기감을 느끼며 무기를 찾고 있지만 정작 그들은 지난 평화의 시대 동안 국방 준비를 방치해왔습니다. 러시아의 연간 포탄 생산량이 유럽 전체의 연간 생산량과 맞먹는다는 사실은 유럽 각국에 엄청난 불안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탄약부터 전차 함선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무기가 부족한 절박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유럽 내부의 제한적인 생산 능력으로는 급증하는 안보 수요를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방산의 포괄적인 수혜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무기들은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유럽의 빈 곳을 메우는 가장 효과적이고 실전적인 퍼즐 조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술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전장의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경제적입니다. 중동 국가들이 천문학적인 자금을 들이면서도 미국 무기를 손에 넣지 못해 애를 태우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미국은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무기 판매에 있어 매우 까다로운 절차와 의회 동의를 요구하며 첨단 무기의 생산량 또한 엄격히 통제합니다. 이스라엘의 군사적 우위를 보장해야 하는 미국의 전략적 입장은 중동 국가들에게는 넘기 힘든 거대한 장벽이 됩니다. 여기에 러시아 무기는 미국 중심의 작전 환경과 호환성 문제가 발생하여 선택지에서 멀어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은 미국과 긴밀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동이 필요로 하는 무기를 현실적인 시간 내에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부상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KF-21 전투기의 가치입니다. 스텔스 전투기를 원하지만 미국으로부터 F-35 구매를 거부당하거나 도입 시기가 불확실한 중동 국가들에게 한국의 KF-21은 그야말로 구원과 같은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납기를 정확히 지키는 한국의 신뢰와 시간당 운용비 등 유지보수 측면에서 압도적인 가성비는 이제 글로벌 방산 시장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 무기의 실전 경험 부족을 우려하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천국 미사일이 중동의 실전 테스트 환경에서 보여준 압도적인 요격 성공률은 패트리어트 미사일 대비 뛰어난 가성비를 증명했습니다. 실전은 이론을 뛰어넘는 결과를 만들어내며 한국은 현장에서 무기를 직접 운용하고 기술을 지원하는 세심함으로 신뢰를 쌓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수십 년간 국가가 주도적으로 육성한 산업 전략과 지정학적 이점을 절묘하게 결합한 결과입니다.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될수록 핵무기는 공포의 상징으로 남지만 실제 전장에서 영토를 지키고 위협을 억제하는 것은 강력한 재래식 무기들입니다. 한국은 핵을 가지지 못하는 대신 현무미사일과 같은 강력한 미사일 전력을 발전시켜 핵탄두에 버금가는 위력을 확보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중동 국가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며 방산 협력의 폭을 넓히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UAE와의 방산 협력 규모가 350억 달러에서 600억 달러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중동 국가들은 이제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안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거나 미래의 위기를 막연하게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자본주의의 대전환기마다 승자들은 늘 변화의 흐름을 먼저 읽고 그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방산이 겪고 있는 이 폭발적인 성장은 국가의 산업 역량이 세계의 안보와 맞닿아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생존의 해법을 제공하는 나라는 결국 선택받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한국 방산이 써내려가는 가장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변화의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글로벌 안보 질서를 재편할 것인지 우리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며 우리 앞에 놓인 기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단순히 무기를 파는 나라를 넘어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지탱하는 핵심 국가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지켜보는 것은 분명 가슴 뛰는 일입니다. 어떤 이들은 한국 방산의 성장을 일시적인 현상이라 치부하기도 하지만 수십 년간 다져온 기술적 토대와 국가적 의지는 결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이제 무기의 성능뿐만 아니라 공급망의 안정성과 유지보수의 편의성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준에서 한국은 이미 최상위권의 점수를 받고 있으며 이는 향후 수십 년간 지속될 강력한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대한민국이 세계 안보 지형에서 어떤 위치를 점유해야 하는지에 대한 거대한 시험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위상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이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기체계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그 나라의 안보 철학과 기술력이 결집된 총체적 예술입니다. 한국은 이제 그 예술을 세계 시장에 선보이며 신뢰를 얻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축적되는 데이터와 경험은 다시 한국의 방산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순환 구조의 핵심이며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방산 르네상스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계의 안보 파트너로서 더 큰 책임을 짊어져야 하며 그 책임은 다시 대한민국 경제의 강력한 엔진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단순히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고 국가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변화의 시대, 그 중심에 선 대한민국은 지금 당당하게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무기를 선택할수록 한국의 안보 영향력은 확대될 것이며 이는 동북아시아를 넘어 세계 평화 유지에 기여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흐름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사람들만이 미래의 주도권을 쥐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통찰력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눈을 뜨게 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대한민국 방산의 미래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깊고 정교한 분석과 통찰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